구성적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갖다가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메소드 오브 컨시스턴트 데포메이션, 여기 변의 일치의 방법이라 했는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컨셉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숙제를 풀어가지고 잘 이해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칸틸레버 보고 있는데 하중이 작용한다 했습니다. A, B. 이 구조물을 우리가 해석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평행방정식 가지고 이 A쯤에 반력을 구할 수 있으면 다음 A에서 D까지의 우리가 내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멘트 선도, 전당력 선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 B쯤에 전체 A에서 D까지의 그 처진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 구조물이 이 하중의 크기와 따라서 또는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힘 강성에 따라서 처짐이 어떻게 되는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쯤의 처짐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B쯤의 처짐이 우리가 B쯤의 스포트를 우리가 하나 더 채용함으로써 B쯤의 처짐이 제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however 그렇지만 B쯤의 반력도 구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물은 4개의 반력을 우리가 평행방정식으로 3개로 구할 수 없었으니까 그걸 indeterminate structure, 평행방정식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구조물에 대해서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 구하느냐? 우리 B쯤에 반력도 구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Method of Consistent Deformation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만 하기 바빴는데요. 잠깐만.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들어 R1 반력 R2 R3 R4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습니까? 저 4개의 반력을 우리가 구하는 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 실제 구조물의 이 B점에서 이게 처짐을 델타 1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제 구조물은 우리가 델타 1 제로라는 사실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사인 컨벤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X축, Y축을 이렇게 하면은 XY축 코디네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부호가 결정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반력이 만약에 위로 방향이면 이건 Y축 방향과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향을 갖다가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이 구조물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우리가 이야기하겠다. 이 구조물이 만약에 R1을 갖다가 우리가 뭐를 셀렉트 하는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셀렉트. R1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리단던트란 말은 하나 더 있는 여분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력. 여기 있다 하나 더 해. 이걸 이 R1 반력을 우리가 리단던트 포스 선택한다는 소리는 이 구조물 이게 R1이 제로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스포트를 이거 뭡니까? 제거하더라도 이 구조물이 뭡니까? 스테이블한 구조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정정 구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물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R1이 제로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스포트 없애면 이게 있는 반력의 식을 제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테이션을 갖다가 원에서 우리가 서브스크립트 하나 더 붙인다고 R1 제로로 표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됩니다.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이 하중이 주어지면 여기 주어지면은 노테이션과 우리가 구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뭡니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구호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구조물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의 반력은 우리가 이렇게 놨거든요. R2 제로, R3 제로, R4 제로. 이 4개는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구조물이 여기 주어졌을 때 여러분 표시 이렇게 됩니다. 이 B점에 처짐은 델타 1 제로로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로테이션 델타 1 제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뭐 1 제로는 이 XY 코디네이트에서 양의 방향으로 Y축 방향 올라갔을 때 양의 수가 되는 거고 Y축 방향에 뭡니까? 마이너스 Y축 방향이 됐을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 컨벤션 코디네이트에서는 또 책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야 되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이 구조물의 유닛 R1 반력을 1 크기로 작용시켰을 때 그렇죠? 그 노테이션을 R1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때 이 반력은 여러분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R41, R21, R31이라고 노테이션을 했었고요. 그렇죠? 이때 이 구조물의 처짐은 실은 여기서 우리가 D11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래 하중을 작용시키면 D1은 파지티브와 양의 값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값을 여러분 델타 1 제로는 뭡니까? 이 구조물에서는 밑으로 쳐지는 델타 1 제로가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렇죠? 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델타 1 자체는 뭡니까? 델타 1 제로는 마이너스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리얼리 이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파이 돼야 되나? 아이덴티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R11을 갖다가 작용시켰을 때 처짐이 D11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이 크기를 갖다가 뭐야? R1 크기를 갖다가 이 B점에 작용시키면 다시 하면 R1이 현재 미지수 모르지만 이 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크기를 작용시켰을 때 처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델타 1R이라고 했습니다. 이 R1만큼 주어졌습니다. 델타 1R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D11배의 R1배가 된다. 이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메소드 오브 콘시스턴트 포메이션의 컨셉은 델타 1 제로 플러스 델타 1R이 실질적으로 이 구조물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델타 1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 컨셉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서로 우리가 뭐다 했습니까? 델타 1 제로 플러스 델타 1R입니다. D11 R1이 델타 1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일식에서 미지수는 뭡니까? R1입니다. 그렇죠? 여분력 반력 R1이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1 제로 마이너스 D11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호에 대해서 다시 합니다. 델타 1은 실질적으로 이 값은 뭡니까? 이 구조물에서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델타 1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R1, D11입니다. D11은 여기서 뭐가 됩니까? 위로 해서가 파지티브한 값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델타 1 제로인데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서 델타 1 제로는 이 값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돼서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R1 여기에 대한 보호에서 R1은 뭐라는 소리입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는
위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죠? 이 노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keep in mind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구조물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섹션 중간에 우리가 생략 스킵하고요. 스킵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support settlement and elastic 이 B점에 우리가 이 구조물을 실으면 뭡니까? 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기초가 우리 지금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어디 기초공사 하는지 계속 울는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루에 중대 차량이 떡을 갖다 실어나고 과일도 실어나간다고 이 문을 지금 뭡니까? 이거 게이트가 열어가지고 지금 헤비 트럭들이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음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한양대학교 집안 밑에 이 안방일 수도 있고 깃가 쓰레기 매립장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갖다가 지방 공사를 하는데 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기초공사가 어떻게 다 부실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이 구조물에 델타 B가 델타 1이 제로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델타 1이 제로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어떻게? 그거 갖다가 우리가 세틀먼트 지방공학을 하고 있는지 기초공학을 하고 있는지 뭐 이걸 갖다가 지점 침하라고 해요. 세틀먼트는 침하라고. 또 세틀먼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 정원이가 알 수 있을까? 치마가 뭐야? 내려앉는 게 치마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있어요? 한 가지 더 한 뜻은 응? 뭐? 여러분들 야 부실하네.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아니고 제로가 아닌 값이 어디에요? 밑에 내려앉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델타 1S라고 해서 S면 이제 세틀먼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때 이래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델타 1 제로 대신 델타 1S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델타 1S는 실질적으로 내려앉으니까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점이 치마가 일어나면 이 발력의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1차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치마가 일어났을 때 델타 1 대신 델타 1S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다차 부정력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델타 1, 델타 2 대신 마이너스 델타 1S, 델타 2S가 대입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델타 1S, 델타 10는 여러분들의 그 뭡니까? 코디네이터 그 값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게 지점 치마가 우리가 prescribe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치마까지 일어나도록 허용되는 우리가 기초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 기초가 집안이 얼마나 일어날지, 치마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모르고 이 부분이 하중이 크게 작용했다가 때는 치마가 일어났다가 하중이 제거되면은 그 치마가 다시 뭡니까? 원래 위치대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우리 집안들의 구조물도 전부 다 흙도 탄성체라고 해요. 탄성체가 뭡니까? 일레스틱 하잖아요. 그게 힘이 가해지면은 데포메이션이 일어났다가 힘이 제거되면 다시 어떻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집안들이 우리가 KS로 표시합니다. 탄성 배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 그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구조물이 탄성 배수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는 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KS만큼의 이 탄성체를 집안의 탄성체라면 실은 이 반력 R1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스프링 포스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냅니까? KS 곱하기 뭐야? 마이너스 R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 델타 1. 델타 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1은 마이너스 R1 디바이디드 KS입니다. 왜 이게 마이너스를 선택했어요? 탄성체가 되면 이 델타 1이 뭐입니까? 뭐라고요?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값을 가졌는데 여기서 반력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값입니다. 그렇죠? 이게요? KS가 뭐라고요? 탄성계수 플러스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델타 1이 내려앉는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식으로 들어와요. 이 델타 1이 뭐가 대치되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R1 디바이디드 바이 KS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 R1이 얼마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크기가. 그렇습니까? 근데 그 크기는 어디에? 이 집안이 뭡니까? 탄성 계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그래서 R1은 KS 마이너스 곱하기 델타 1입니다. 그렇죠? 바로 내려앉는 세틀먼트의 값은 마이너스 R1 디바이디드 바이 K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고로 우리가 R1은 마이너스 델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저 구조물에서 크기 얼마 될지 우리 모릅니다.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콘시스트 데포메이션이 아까 전에 델타 1제로 플러스 델타 1 R은 델타 1이 돼야 되는데 이 델타 1은 실제 구조물의 처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포티드 잘 되어 있다면은 델타 1이 뭐였다고요? 프리스크라이브 우리가 반죽한 제로나 사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점이 어디에? 탄성체 위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크기, 이 반력의 크기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집안 치마가 얼마나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크게 지는 거기에 마이너스 R1분의 K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로 이건 뭡니까? 델타 1은 마이너스 R1 디바이디드 바이 KS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반력 R1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변, 좌변에 다 미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R1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묶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KS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치마 일레스틱 파운데이션이 되었을 때 스프링이 되죠.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스프링 상수는 다 지금 양이수입니다. 쟤네보다 큽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D11 어떤 이 값입니다. 그렇죠? 매우 작은 값이 될 것입니다. 매우 작은 값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표준의 값이 여러분 피지컬리 작은 값이 됩니다. 그렇죠? 몇 cm는 몇 미리가 되겠죠? 0.1mm도 될 수 있고 2mm 될 수 있고 0.1cm나 될 수 있는 D1은 작은 값입니다. 그렇죠? KS 스프링 상수 값은 뭡니까? relatively 큰 값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역수는 뭡니까? 작은 값입니다. 그렇죠? 작은 값 더하기 작은 값은 뭡니까? 뭐 작은 값보다 약간 커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약간 큰 값으로 이걸 뭐야?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R1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R1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스포트가 되어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 스포트보다 스프링이 들어갔을 때 이게 발리 값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응? 어떤 값을 더 큰 값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나눠주는 값이 커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에 이 구조물이 제대로 된 스포트가 됐을 때의 반력값과 이 스포트가 뭡니까? 부실해지거나 또는 여기 뭡니까? 한승 지방 위에 있어서 레스틱 스포트가 됐을 때 여기 있는 반력값이 어떻게 되느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어떻게 해요? 작아져야 되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있던 하중이 이 구조물에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중들이 반력이라는 소리는 이 힘이 어디요? 전달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받아주는 그 크기가 어디요? 이게 부실할 때와 부실하지 않을 때 다시 이게 받을 수 있는 스트롱, 뭐 스트롱 했을 때 이게 위태해졌을 때 이 힘의 분배가 들어가는 거야. 센 데로 가는 거야. 더 스티프한 쪽으로 힘이 전달돼서 반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의 차이입니다. 정정 구조물은 이퀴빌리움입니다. 그렇죠? 그 힘의 지오메트리 형상에 대해서 힘의 크기가 어떻게 분배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근데 부정정 구조물은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뭐야? 형태와 그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반력이 어떻게 분배가 어떻게 일어납니다. 그 디프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시장 초창기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학생들끼리 또 군대에 가서 뭐 공체조 같은 것도 했습니다. 을차례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휴먼 포스라나 사람 어떤 세 사람이 말을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기마가 타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마 내세우는 사람 뭡니까? 스트롱한 친구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위에 사람이 기마 말 위에 사람이 탈니다. 그 사람이 하중이 어디로 전달해야 되겠죠? 뒤에 붙어 있는 두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몸짓 좋고 스티프한 친구한테 체중이 많이 가겠어요. 응? 그렇죠? 이 세 사람 중에서 하나가 또 부실해가지고 흘려서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체중이 어디로 가야 돼? 이 한 사람이 허용을 못하면 나머지 두 사람한테 가는, 그렇죠? 분배가 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디로 또 갈까? 더 스트롱한 친구한테 가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 부정정 구조물이 그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정정 구조물에서는 어느 하나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구조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일러, 클랩스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세 개가 다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정정 구조는 세 개, 모든 은하드, 그게 리던던트예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갖다가 유익해지거나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이 포스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무데나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다 페일러 일어났습니다. 다 플랫 되고, 예? 세 개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또 이제 오버되면은, 이 하나가 어부를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 구조물 전체가 어떻게? 토탈리 클랩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부정적 부정을 해석하는데 내가 반력을 갖다가 뭐라 하는가 main unknown입니다. 우리가 반력을 구하자 나서는 게 부정적 부정의 변이 일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 구조물에서 결국 뭘 미지수를 나온 게 뭡니까? R1, R2, R3, R4 이 미지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힘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이렉트리 반력을 미지의 반력을 구하겠다고 나선 게 뭡니까? Method of Consistent Deformation. 그렇습니까? 아직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메인 우리가 미지수가 뭐라고요? DNAC 방법에서 미지의 반력을 우리가 primary 뭡니까? unknown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틀먼트가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1차 부정적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금 1차 부정적의 세틀먼트와 세틀먼트와 일레스틱 스포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차 부정적, 4차 부정적이 될 때는 이게 내용이 다시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자, 이 컨셉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구조물이 얼마만큼 델타 BS, 델타 CS 중간에 있는 이 지점이 치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조물이 어떻게 되겠죠? 이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치마의 값이 우리가 여기에 다 대치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리단던트 포스를 우리가 잡았을 때 R1, R2를 잡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또한 여기가 이 구조물이 뭐야? 치마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점이 KBS, BC가 어떻게? KCS 탄성 스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치마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탄성 스포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스트럭처 프레스criptive 매트릭스가 이렇게 변한다는 소리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플러스가 그래요. 그렇죠? in addition 여기에다가 BC만 지점 치마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 구조물이 어떻게?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델타 AS, 델타 DS 모든 구조물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때 델타 B와 C의 처짐은 어디에 대해서 렐러티브에 어디에 대해서 여기 처짐에 대한 A와 D의 처짐에 대한 뭐가 됩니까? 상대적인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A, B, C, D가 똑같이 처짐이 균일하게 같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점 치마가 어떻게?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반대적으로.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높네요. 네? 그래서 지점 치마와 일레스틱 스포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내 일치가 뭐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11 엔진은 그렇죠? 얼마 전에 사회 뉴스에서 군용 뭐 비행장에 어떻게 할주로가 뭐 금이 갔니 이런 소리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걸 유지 보수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그 작업이 누구의 작업입니까? 시빌 엔지니어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천공항에 하루에 수천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렇죠? 또 할주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할주로가 인천공항에 지금 어디에? 내립지 위에 할주로가 되어 있는 거라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게 할주로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어떤 흙이라든지 이런 다 메우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A380 그 무거운 비행기가 착륙할 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치합니다. 타치. 그렇죠? 할주를 타치하면 어떻게 하중이 가해지면 극기간 하중이 짧은 시간에 가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공항의 할주로가 어떻게? 집안이 어떻게 되세요? 심하게 일어나요.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스톱 돼버리면 그 공항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일렉트릭 스포트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집 우리 할주로에 여러분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뭐야? 집안 지점이 뭡니까? 한성체로 된 스포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할주로가 그 지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무수히 많아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 해석을 갖다 누가 해야 돼요? 예측을 갖다가 시빌 엔지니어가 하게 됩니다. 이게 이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 공항에 할주로가 전부 다 어떻게? 일렉트릭 무수한 일렉트릭 스포트 위에 다 있는 일렉트릭 스포트 KS까지라고. 그렇죠? 또 누가 결정합니까? 시빌 엔지니어는 아마 지오 테크니컬 엔지니어가 거기에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컴팩트 하느냐 배웁니까? 물 함수율도 배웁니까? 거기에 뭐야, 무슨 게 실트냐, 샌드냐, 파인 샌드냐. 파인 샌드가 뭔데? 좋은 모래냐, 나쁜 모래냐, 이거 따지는 거야? 홀스. 이런 말 영어로 책 나오는데, 지금 박도희겠죠? 지금 다스 책까지 할 건데, 그렇습니까? 저는 영어 나오는가요? 책가름 하는 거 나오는가요? 응? 거기에 따라서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흙들이 어떤 식으로 다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야? 탄성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프리딕트가 돼야 되고 실험을 통해 같이 약하게 구해져야 그 공항에 할주로 갖다가 설계하고 콘크리트의 층은 얼마나 대해서 몇 두께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컨셉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우리가 지난 숙제에 여러분들이 트라스 구조물의 직전 부정전 구조물의 조인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숙제에 그런 건데요. 외적인 부정전 트라스 구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전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갖다가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메소드 오브 콘시스턴트 데포메이션, 여기 변의 일치의 방법이라 했는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컨셉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숙제를 통해가지고 잘 이해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칸틸레버 보고 있는데 하중이 작용하죠. 이렇게
A, B. 이 구조물을 우리가 해석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평행방정식 가지고 이 A쯤의 반력을 구할 수 있으면 다음 A에서 D까지의 우리가 내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멘트 선도, 전당력 선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 B쯤에 전체 A에서 D까지의 그 처진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 구조물이 이 하중의 크기와 따라서 또는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힘 강성에 따라서 다 처짐이 어떻게 되는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쯤의 처짐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B쯤의 처짐이 우리가 B쯤의 스포트를 우리가 하나 더 채용함으로써 B쯤의 처짐이 제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however 그렇지만 B쯤의 반력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물은 4개의 반력을 우리가 평행방정식으로 3개로 구할 수 없었으니까 그걸 indeterminate structure 평행방정식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구조물에 대해서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 구하느냐? 우리 B쯤에 반력도 구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Method of Consistent Deformation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리뷰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 내용만 하기 바빴는데요. 잠깐만.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들어 R1 반력 R2 R3 R4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습니까? 저 4개의 반력을 우리가 구하는 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 실제 구조물의 이 B점에서 이게 처짐을 델타 1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제 구조물은 우리가 델타 1 제로라는 사실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사인 컨벤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X축 Y축을 이렇게 하면은 XY축 코디네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부호가 결정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반력이 만약에 위로 방향이면 이건 Y축 방향과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향을 갖다가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이 구조물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우리가 이야기하겠다. 이 구조물이 만약에 R1을 갖다가 우리가 뭐를 셀렉트 하는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셀렉트. R1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리단던트란 말은 하나 더 있는 여분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력. 여기 있다 하나 더 해. 이걸 이 R1 반력을 우리가 리단던트 포스 선택한다는 소리는 이 구조물 이게 R1이 제로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스포트를 이거 뭡니까? 제거하더라도 이 구조물이 뭡니까? 스테이블한 구조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정정 구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물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R1이 제로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스포트 없애면 이게 있는 반력의 식이 제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테이션을 갖다가 원에서 우리가 서브스크립트 하나 더 붙인다고 R1 제로로 표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됩니다.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이 하중이 주어지면 여기 주어지면은 노테이션과 우리가 부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뭡니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부호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구조물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의 반력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R2 제로, R3 제로, R4 제로. 이 4개는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구조물이 여기 주어졌을 때
여러분 표시 이렇게 됩니다. 이 B점에 처짐은 델타 1, 제로로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로테이션 델타 1, 제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뭐 1, 제로는 이 XY 코디네이트에서 양의 방향으로 Y축 방향 올라갔을 때 양의 수가 되는 거고, Y축 방향에 뭡니까? 마이너스 Y축 방향에 됐을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 컨벤션 코디네이트에서는 또 책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해야 되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이 구조물에 유닛 R1 알력을 1 크기로 작용시켰을 때, 그렇죠? 그 노테이션을 R1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때 이 반력을 여러분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R41, R21, R31이라고 노테이션을 했었고요. 그렇죠? 이때 이 구조물의 처짐은 실은 여기서 우리가 D11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1의 하중을 작용시키면 D1은 파지티브와 양의 값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값을 여러분 델타 1, 제로는 뭡니까? 이 구조물에서는 밑으로 쳐지는 델타 1, 제로가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렇죠? 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델타 1 자체는 뭡니까? 델타 1, 제로는 마이너스 값이 돼야 돼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리얼리 이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파이 돼야 되나? 아이덴티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R1을 갖다가 작용시켰을 때 처짐이 D11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이 크기를 갖다가 뭐야? R1 크기를 갖다가 이 B점에 작용시키면 다시 하면 R1이 현재 미지수 모르지만 이 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크기를 작용시켰을 때 처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델타 1R이라고 했습니다. 이 R1만큼 주어졌습니다. 델타 1R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D11배의 R1배가 된다. 이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메소드 오브 콘시스턴트 포메이션의 컨셉은 델타 10 플러스 델타 1R이 실질적으로 이 구조물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델타 1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 컨셉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서로 우리가 뭐다 했습니까? 델타 10 플러스 델타 1R입니다. D11R1이 델타 1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일식에서 미지수는 뭡니까? R1입니다. 그렇죠? 여분력 반력 R1이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10 마이너스 D11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델타 1은 실질적으로 이 값은 뭡니까? 이 구조물에서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델타 1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R1, D11입니다. D11은 여기서 뭐가 됩니까? 위로 해서가 파지티브한 값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델타 1, 제로인데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서 델타 1, 제로는 이 값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돼서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R1, 여기에 대한 보호에서 R1은 뭐라는 소리입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는 위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노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keep mind 해야 된다는 소리.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구조물에서 우리가 여러분 섹션 중간에 우리가 생략 스킵하고요. 스킵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세트먼트 and elastic 이 B점에 우리가 이 구조물을 실으면 뭡니까? 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기초가 우리 지금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 지금 공학 짓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어디 기초공사 하는지 계속 뭐 울는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루에 중대 차량이 뭐 떡을 갖다 실어나고 과일도 실어나간다고 이 문을 지금 뭡니까? 이거 게이트가 열어가지고 지금 헤비 트럭들이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음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한양대학교 집안 밑에 이 안방일 수도 있고 기타 쓰레기 매립장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갖다가 지방 공사를 하는데 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기초공사가 어떻게 다 부실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이 구조물에 델타 B가 델타 1이 제로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델타 1이 제로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어떻게? 그거 갖다 우리가 세틀먼트 지방공학을 하고 있는지 기초공학을 하고 있는지 뭐 이걸 갖다가 지점 침하라고 해요. 세틀먼트는 침하라고. 또 세틀먼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 그럽니다. 정원이가 알 수 있을까? 치마가 뭐야? 내려앉는 게 치마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있어요? 한 가지 더 한 뜻은. 응? 뭐? 여러분들, 야, 부실하네.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아니고, 제로가 아닌 값이 어디에요? 밑에 내려앉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델타 1S라고 해서, S means 이제 settlement.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때, 이래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델타 1, 제로 대신 델타 1S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델타 1S는 실질적으로 내려앉으니까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점이 치마가 일어나면 이 발력의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1차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치마가 일어났을 때 델타 1 대신 델타 1S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다차 부정력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델타 1, 델타 2 대신 마이너스 델타 1S, 델타 2S가 대입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델타 1S, 델타 10는 여러분들의 그 뭡니까? 코디네이터 그 값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게 지점 치마가 우리가 prescribe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치마까지 일어나도록 허용되는 우리가 기초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 기초가 집안이 얼마나 일어날지, 치마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모르고 이 부분이
하중이 크게 작용했다가, 때는 치마가 일어났다가 하중이 제거되면은 그 치마가 다시 뭡니까? 원래 위치대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우리 집안들의 구조물도 전부 다 흙도 탄성체라고 해요. 탄성체가 뭡니까? 일레스틱하잖아요. 그게 힘이 가해지면은 데포메이션이 일어났다가 힘이 제거되면 다시 어떻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집안들이 우리가 KS로 표시합니다. 탄성 배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구조물이 탄성 배수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는 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KS만큼의 이 탄성체를 집안의 탄성체라면 실은 이 반력 R1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스프링 포스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냅니까? KS 곱하기 뭐야? 마이너스 R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 델타 1. 델타 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1은 마이너스 R1 디바이디드 KS입니다. 왜 이게 마이너스를 선택했어요? 탄성체가 되면 이 델타 1이 뭐일까? 뭐라고요?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값을 가졌는데 여기서 반력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값입니다. 그렇죠? 이게요? KS가 뭐라고요? 탄성계수 플러스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델타 1이 내려앉는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식으로 들어와요. 이 델타 1이 뭐가 대치되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R1 디바이디드 바이 KS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 R1이 얼마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크기가. 그렇습니까? 근데 그 크기는 어디에? 이 집안이 뭡니까? 탄성 계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그래서 R1은 KS 마이너스 곱하기 델타 1입니다. 그렇죠? 바로 내려앉는 세틀먼트의 값은 마이너스 R1 디바이디드 마이 K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고로 우리가 R1은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저 구조물에서 크기 얼마 될지 우리 모릅니다.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콘시스트 데포메이션이 아까 전에 델타 1제로 플러스 델타 1 R은 델타 1이 돼야 되는데 이 델타 1은 실제 구조물의 처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포티드 잘 되어 있다면은 델타 1이 뭐였다고요? 프리스크라이브 우리가 반죽한 제로나 사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점이 어디에? 탄성체 위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크기, 이 반력의 크기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집안 치마가 얼마나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크게 지는 거기에 마이너스 R1분의 K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로 이건 뭡니까? 델타 1은 마이너스 R1 디바이디드 마이 KS.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반력 R1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변, 좌변에 다 미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R1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묶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KS.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치마 일레스틱 파운데이션에 되었을 때 스프링이 되죠.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스프링 상수는 다 지금 양이수입니다. 제로보다 큽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D11 어떤 값입니다. 그렇죠? 매우 작은 값이 될 것입니다. 매우 작은 값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처짐의 값이 여러분 피지컬리 작은 값이 됩니다. 그렇죠? 몇 센치는 몇 미리가 되겠죠? 0.1mm도 될 수 있고 2mm 될 수 있고 0.1cm나 될 수 있나?
D1은 작은 값입니다. 그렇죠? KS 스프링 상수 값은 뭡니까? relatively 큰 값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역수는 뭡니까? 작은 값입니다. 그렇죠? 작은 값 더하기 작은 값은 뭡니까? 뭐 작은 값보다 약간 커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약간 큰 값으로 이걸 뭐야?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R1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R1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스포트가 되어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 스포트보다 스프링이 들어갔을 때 이게 발리 값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응? 어떤 값을 더 큰 값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나눠주는 값이 커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에 이 구조물이 제대로 된 스포트가 됐을 때의 반력값과 이 스포트가 뭡니까? 부실해지거나 또는 여기 뭡니까? 한승 지방 위에 있어서 네스틱 스포트가 됐을 때 여기 있는 반력값이 어떻게 되느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어떻게 해요? 작아져야 되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기 있던 하중이 이 구조물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하중들이 반력이라는 소리는 이 힘이 어디요? 전달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받아주는 그 크기가 어디요? 이게 부실할 때와 부실하지 않을 때 다시 이게 받을 수 있는 스트롱, 뭐 스트롱 했을 때 이게 위태해졌을 때 이 힘의 분배가 들어가는 거야. 센 데로 가는 거야. 더 스티프한 쪽으로 힘이 전달돼서 반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의 차이는 정정 구조물은 이퀴빌리움입니다. 그렇죠? 그 힘의 지오메트리 형상에 대해서 힘의 크기가 어떻게 분배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근데 부정정 구조물은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뭐야? 형태와 그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반력이 어떻게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그 디퍼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시장 초창기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학생들끼리 또 군대에 가서 뭐 공체조 같은 것도 했습니다. 을차례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휴먼 포스라나 사람 어떤 세 사람이 말을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기마가 타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마 내세우는 사람은 뭡니까? 스트롱한 친구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위에 사람이 기마 말 위에 있는 사람이 탈니다. 그 사람이 하중이 어디로 전달해야 되겠죠? 뒤에 붙어 있는 두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몸짓 좋고 스티프한 친구한테 체중이 많이 가겠어요. 응? 그렇죠? 이 세 사람 중에서 하나가 또 부실해가지고 흘려서 무너지 버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체중이 어디로 가야 돼? 이 한 사람이 허용을 못하면 나머지 두 사람한테 가는, 그렇죠? 분배가 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디로 또 갈까? 더 스트롱한 친구한테 가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 부정정 구조물이 그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정정 구조물에서는 어느 하나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구조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일러, 클랩스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세 개가 다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정적 문제는 세 개, 모든 은하드, 그게 리던던트예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갖다가 유익해지거나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이 포스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무데나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다만 페일러 일어났습니다. 다 플랫 되고, 예? 세 개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또 이제 오버되면은, 이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 구조물 전체가 어떻게? 토탈리 클랩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부정적 구조물을 해석하는데 내가 반력을 갖다가 뭐라 하는가? 메인 언노원입니다. 우리가 반력을 구하자 나서는 게 부정적 구조물의 변이 일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 구조물에서 결국 뭘 미지수를 나온 게 뭡니까? R1, R2, R3, R4 이 미지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힘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이렉트리 반력을 미지의 반력을 구하겠다고 나선 게
그러니까 method of consistent deformation. 그렇습니까? 아직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main 우리가 미지수가 뭐라고요? DNAC 방법에서 미지의 반력을 우리가 primary 뭡니까? unknown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틀먼트가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1차 부정적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금 1차 부정적의 세틀먼트와 세틀먼트와 일레스틱 스포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차 부정적, 4차 부정적이 될 때는 이게 내용이 다시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자, 이 컨셉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구조물이 얼마만큼 델타 BS, 델타 CS 중간에 있는 이 지점이 치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물이 어떻게 되겠죠? 이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치마의 값이 우리가 여기에 다 대치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redundant force를 우리가 잡았을 때 R1, R2를 잡았을 때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또한 여기가 이 구조물이 뭐야? 치마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점이 KBS, BC가 어떻게? KCS 탄성 스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치마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탄성 스포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